네, 마스의 크리스는요, 마스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의 이야기고요. 작품 배경은 2163년 11월 15일입니다. 화성에서 살아가는 크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단순하게 시작된 작품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어려워서 한번 진짜로 꽈봤어요. 그래서 마스, 크리스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갑자기 배경과 주인공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작품인데 SF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화성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갖지 못한 것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을 달고 더욱더 간절해졌다. 그것은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 문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받침 하나로 굉장히 슬퍼질 수도 있는 문장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갖지 못할 것들이었거든요. 니을하고 니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는 크리스처럼 죽지 못하는 크리스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희망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그래도 그거는 숙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그 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밤샐 준비 되셨다면 저는 김준영 작가의 막 너머에 실이 있다면을 추천합니다. 그 책은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시리고 굉장히 날카롭고 막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슈가제로 크리스마스를 선택하신 그 독자님들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달달함을 뺀 그런 내용을 잘 즐길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크리스마스엔 달달한 게 가득한데요. 그 달달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충치도 불러오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생각해 봤는데 제 작품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렇지만 굳이 하나를 꼭 빼고 싶다면 산타크로스를 빼고 싶어요. 산타크로스는 원래 성자 니콜라스가 유래라고 알고 있는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이것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가 아이를 가스라이팅하는 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 착한 일을 해야만 주는 건지, 그 착한 일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왜 울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나쁜 감정을 왜 자꾸 억압시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줄 거면 그냥 줘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크리스마스 용품은 아니고 할로윈 용품인데 제 작품 안에서 멜에 눈알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눈알을 찾다가 이걸 한번 들고 와봤고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려고 꽃을 한번 달아봤어요. 근데 그 눈알이 비뜬 시선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작품과 어울리는 소품 준비해봤습니다. 네, 불꽃과 종소리가 만나서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불꽃은 축제의 불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쟁터에서 폭탄이 폭발하는 불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소리는 죽은 자를 기리는 종소리, 또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계속 대비적으로 복합되어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배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가 배경이고요. 젊은 연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현재 서울과 전쟁터의 봉사대원으로 가 있는 한 인물 다 연결이 돼서 벌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쟁터 봉사대원으로 떠나는 여자친구에게 너 어떻게 날 버리고 갈 수 있냐,
그렇게 만류할 때 사랑보다 신념이 좀 중요하다. 나의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대표적인 문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그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좀 앞세우고 그런다면 좀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대사를 집어넣었었고요. 제가 겪어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으로 꼽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단편 소설이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소년이 자기 생일 케이크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건을 다루는 이제 이야기고요. 그 제과점 주인은 특별히 주문한 그 케이크를 찾아가지 않아서 계속 집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제 뚝 끊어버리고, 이제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나중에 알게 됐더니 케이크를 찾아가지 않은 거는 이제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다음에 그 제과점 주인이 부모를 모셔다가 이제 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훈훈하고 아들의 죽음을 겪었던 상처에 따뜻함이 스며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크리스마스 배경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쓰여졌다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추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엄청난 축제였고 온통 세상이 이제 캐럴이 항상 들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캐럴이 사라지고 결국은 한 보름 전부터 백화점 쇼윈도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라, 그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게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대체할 만한 연말에 다른 어떤 축제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져봤을 때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더 아쉽기도 하고요. 뭐 최근에 그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참사와 관계된 그런 할로윈데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참사 때문에 갑자기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UN 팔각 성냥을 일부러 사서 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이런 성냥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피울 때는 항상 이걸로 탁 켜가지고 한 모금 빠는 거 보면 따라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잘못 여기 이제 불통이 튀면 이게 확 폭탄처럼 번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몇백 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품이기도 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물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상표가 이제 유엔이거든요. 근데 유엔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엔이 평화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불을 탁 성냥으로 켜서 발화가 되고 꺼지는 이런 과정이 좀 사건이 타올라서 이야기 끌고 가는 단편 소설 같거든요. 그래서 글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성냥을 좀 켜보면서 이렇게 확 타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을까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엔 팔각 성냥이 굉장히 좀 애착이 가는 물품입니다. 이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놀이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퍼레이드가 있고 불꽃쇼가 있고, 이 아내와 딸과 함께 이 주인공은 해마다 그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일상의 생활은 그 평범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 말하려고 했어요. 까만 밤을 밝히는 불꽃,
어찌 이리도 밝은 것일까? 불줄기가 어둠 속을 화르르 솟아오른다. 사라졌는가 싶으면 또 저쪽에서 다시 내뿜는다. 꽃을 피우듯 펑펑 터지는 불꽃. 박하향을 삼킨 듯 가슴이 뻥 뚫린다. 녹담이 외친다. 꼭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아.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제가 지금 읽은 문장처럼 그 나와 그 아내와 딸 녹담이는 이 불꽃쇼를 무척 좋아해요. 그 불꽃쇼가 굉장히 순간적일 수 있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포인트라고도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주제를 살리는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은 아내는 한 번 화려하게 타올랐다 사라지는 불꽃쇼가 아니었다. 심지를 돋우고 다시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캐럴이 1840년대에 쓰여졌더라고요. 그리고 찰스 디킨스가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5편씩 썼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첫 번째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5편씩 써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구나. 그 작품들도 좀 궁금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주 오래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제목으로 학예 때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이제 책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좋은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70년대 말인데 그 친구가 그 외국어 학원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외국어 학원에 외국인 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 강사가 20대 초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그 외국인 강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외국인 강사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재요. 그래서 뭐 친구들은 이제 그 캐롤을 부르자고 그래갖고 한 3곡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영어로 노래를 하자 그래갖고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여러 가지를 다 영어로 연습을 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돼서 그 노래를 그 외국인 강사 앞에서 이렇게 부르고 다가도 준비하고 그날이 이렇게 눈에 선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크리스마스 집에 트리 장식도 하고 막 선물을 뭐 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 깨어서 볼 때 놀라워할 수 있도록 큰 양말에다가 선물을 준비를 해갖고 했었거든요. 그게 한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즘 그것이 참 그립고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다 떨어져 있고 이래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남편한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목이 굿바이 가을의 크리스마스라고 하고요. 제목은 그리고 두 여자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하면 이제 새로운 연인, 새로운 만남을 위한 그런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단순하게 어떤 인연이나 이런 걸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꿈꾸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에 관한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인 것을 좀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이 크리스마스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추억이 있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과거와 어떤 그런 기억이나 인연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자 하는 의미로 제목도 굿바이 가을의 크리스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이 작품을 쓰면서 친구라는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각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에 관한 정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여러 명의 친구가 있다면 뭐 어떤 친구는 정말 계절로 얘기하면 봄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겨울 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하자가 가을이라는 친구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제가 표현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고심을 했기 때문에 좀 같이 읽고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현듯 혹은 문득 형식적으로 표현한 내 마음처럼 불현듯 혹은 문득 사라질 마음이었다. 치킨을 본 순간 버려야 할 마음을 실물로 마주한 느낌이었다. 고마운 감정이 들기보다는 버리고 싶었던 추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았다. 그러니까 가을은 잘못 배달된 치킨 같은 친구였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을이란 친구가 굉장히 좀 저돌적이고,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하려고 막 리드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러므로 동시에 좀 약간 악 같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달된, 제가 치킨이라는 표현을 한 게 그 냄새라든가 이런 게 너무 유혹적이고 먹고 싶지만 결국 그거 내 것이 아니고 잘못 배달된 것처럼 그런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글쎄요, 저는 제가 이 슈가 제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책에 제가 저자로 참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에 읽어볼 만한 그런 정말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책 같은 경우는 5명의 작가가 서로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런 주제의식도 돋보이고 개성도 있고 이야기도 다 서로 달라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이 5가지의 이야기에 모두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 가지 이야기에는 또 깊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모르죠, 뭐 어떤 경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 작가들 중 한 사람의 또 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작가와의 그런 교감을 느끼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뭐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기찻길이 떠오르고 색스폰이 떠오르고 또 눈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좀 어리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고3이 되고 겨울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제가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저랑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친구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이거 진짜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창문 밖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너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니까 눈앞에 보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색스폰 소리가 들려와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이상해서 그 소리 때문에 창문을 열어보니 그 친구가 색스폰을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나만의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족들이 모여서 뭐 케이크를 자르고 아주 누구나 이렇게 하는 되게 평범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탈출하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뭐 가족들이고 뭐고 다 싫다? 약간 이런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뭐 차를 끌고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뭐 어딘가를 가본다거나 낯선 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그냥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밤새도록 책을 읽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 그것도 그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 작품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도깨비불, 뭔가 좀 환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시절에 그 6학년 졸업반이 되어서 성탄절을 앞두고 동계 캠프를 갔었어요. 그 캠프에서 겪었던 사건, 그 담력 훈련을 하면서 제가 봤던 환상적인 도깨비불과 같은 그런 체험들과 화자의 현재의 삶, 작가 저 자신의 현재의 삶과 연계해서 소설적 구성을 완성해서 쓴 작품인데, 사실 도깨비불은 우리가 도깨비불을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실제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하고, 그걸 믿었던 그 시절의 제 자신이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단순히 환상적인 얘기를 쓴 거라기보다는 현재의 화자와 과거의 화자가 서로 대화하듯이 미스터리 같은 사건을 더듬고 회상하는 내용이 줄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체험할 수 없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들, 꿈이라든지 열정 혹은 삶의 의미, 이런 또 거대 담론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잊고 사는 것도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독자들과 꼭 공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폭죽은 빛을 뿌리며 산화에 있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그을음이 맨 앞에 앉은 내 얼굴 위로 덮쳐왔다. 마른 장작이 화염 속에서 비틀어지며 기괴한 소리를 냈고 장작 더미의 불꽃 또한 괴상한 모습으로 일렁였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뭔가를 그 속에 집어 던진 것만 같았다. 전 이 문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거는 이제 동계 캠프를 갔을 때 성탄절쯤에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캠프파이어 장작 위에다가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불꽃을 내뿜으면서 화살이 날아와서 그 트리에 탁 부딪혔는데 엄청난 그 폭죽이 터지면서 함께 트리가 활활 타오르났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제가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막 아이들은 그때 뒤에서 막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가만히 그 불꽃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 불꽃 속에서 내 뭔가가 타고 있다. 어렸을 때라 그렇게까지 문장화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불꽃 속에 뭔가를 던져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제 중학생을 앞두고 있던 그 사춘기 남자아이의 감성 때문에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중학생이 되면 이제 내가 다 컸다라고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난 거죽이랄까? 나의 소년다움,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런 그 어린아이다움 같은 것들, 유치함들, 이런 것들을 그 불꽃 속에 던져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햇세가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탄생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던져버린 것이 더 소중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살면서 때론 내가 던지고 온 것에 대해서 돌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독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또 그때의 그 현장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 묘사 문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할 일이 정말 없다. 방바닥에 널브러져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책이라도 읽어야겠다. 넷플릭스는 지겨워서 이제 보기가 싫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리차드 루소, 미국 작가거든요.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의 노스바스의 추억이라는, 한글 제목은 노스바스의 추억인데 원제는 노바디스 프리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가능할까요? 작품의 화자는 60대에 접어든 중년 남성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삶의
형태는 형편없어요. 무책임하고 가족에게 방관적이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나 손주까지도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자기 학교 다닐 때 은사의 집에 얹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뭐랄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망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어쩌면 비루한 중년 남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비참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작품 속의 화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삶의 재미를 찾아가면서 또 진정한 우정도 때로는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개인주의자를 위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작품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답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개인주의자를 위한 공동체, 그건 뭘까? 여기에 나오는 이 화자는 정말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지만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각자가 서로의 중력 그 밖에서 서로의 공간과 시간과 삶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또 어울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울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뒤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저는 약간 위안을 얻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들 삶이 대부분 싱글 라이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성적인 그 힐링을 얻었고 또 재밌었다 느꼈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이 책은 절판되었어요. 근데 절판된 책을 왜 소개하냐? 우리는 요즘 핸드폰만 끼릭하면은 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시스템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발품도 팔아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얻는다는 즐거움을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 설명을 듣고 이 책을 나는 정말 한번 사봐야겠어 한다면은 뭐 중고 서점 사이트를 지저귀는 발품을 팔아도 되고, 이왕이면 종로 6가에 중고 서점 거리 있잖아요. 거기를 뒤져보면서 뭔가 보물을 찾는 그런 재미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자를 위한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뭔가를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발품을 팔아보겠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요. 아니 나 그런 거 싫어, 귀찮아, 그러면은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이 주인공 화자는 폴 뉴먼이 그 역할을 했고요. 이 화자의 은사는 제시카 텐디, 왜 드라이빙 스테이지라는 그 영화에서 영화를 통해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영화도 좀 볼만합니다. 근데 이 영화 또한 넷플릭스에 없어요. 영화를 보려면 오래된 DVD 중고샵을 뒤지거나 그런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뭔가 크리스마스에 저절로 뚝 떨어지는 그런 선물 같은 뭔가를 얻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가서 바람도 쐬고 뭔가를 찾아보겠다 하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제가 여태껏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가장 비싼 선물도 아니었고 가장 화려했던 선물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형이 제빵 기술자였거든요. 저희 집이 또 제과점을 해가지고. 근데 왜 옛날 케이크에는 초 옆에 조그마한 설탕 과자를 항상 놔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루돌프라든지 산타, 펭귄 이런 거였는데, 그 설탕 과자 공예를 한 거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피규어를 만들어줬는데, 마린보이라는 캐릭터,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형이 저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외에 사실은 먹어보면 아무 맛도 없고 텁텁하기만 한 건데, 그 옛날에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그게 먹고 싶었는지, 그걸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처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거를 너무 소중해서 먹지 못하고 휴지에 싸가지고 제 그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놨는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개미가 다 그거를 갉아먹었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경험해보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레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설탕과자, 마린보이를 닮은 설탕과자를 받았을 때 그 설렘을 잊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선물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작년에 요거 피처링 죽음을 낸 것 같은데, 피처링 시리즈의 그 뭐랄까 모토가 그 하나의 주제 각자의 서사잖아요. 올해 잡은 거는 크리스마스인데 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만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자면은 얘가 잘 팔려야 돼. 잘 팔릴 우리가 소설을 썼을까요? 이 피처링 시리즈 참여한 뭐 소감이랄까? 어떠셨어요? 그 과정이?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피처링 시리즈를 우리가 하면서 평소에는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잡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작품 세계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죽음을 잡아가지고 좀 약간 무겁고 읽기에 좀 부담 이런 반응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어때요? 독자들의 반응도 지금 몇은 안 되지만 네. 좋은 것 같아요. 오, 막 표지 보고. 특히 선생님 또 교회 다니시니까 교인들이 좀 사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려워. 오히려. 아니, 제가 좀 부정적으로 썼잖아요. 아니 왜요? 왜? 아닌데. 가장 정상적인 캐릭터예요. 그리고 제목이 이 크리스마스를 훔치다는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훔치지 하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게 쓰면서 기획하고 서로 합평하고 그럴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 막 그때 우리 6월달 7월달에 막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 전쟁은 빨리 종식이 끝나야 되는데 네. 뭐 사실 빨리 끝났어도 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끝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끝물인데. 잘 평화롭게 이렇게 좀 종전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책은 보는 거 아니다. 책은 그냥 사는 거야.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도 우리가 굉장히 조금 10,000원 미만으로. 생각을 좀 했는데 요즘 책 선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책을 받으면 굉장히 낯설고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네. 특히 읽는다는 것보다도 그냥 선물의 의미가 선물의 의미. 그 쿠팡에서도 거기 네. 전도서 딱 있을 때 정말 선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표지도 처음에는 네. 어떤 사람은 무섭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점점 볼수록 귀여워. 귀엽고 귀여워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귀여워. 그거 빨개가지고 저는 이 루돌프 보고 귀여워. 대표님하고 닮았다. 맞아. 아 그런가? 예, 인상이. 그래서 디자이너분이 대표님 얼굴 스케치해서 이렇게 했구나. 아 그런가? 귀여워. 이게 맨 앞자리를 조유영 작가님이 그거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요? 좋죠. 그리고 이 루돌프가 네. 그 되게 어떻게 하면 떡대가 있거든요. 맞아요. 몸집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루돌프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황소 같은 루돌프. 맞아. 복을 가져다줘요. 맞아. 그런 날카롭지가 의미의 않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목에 구고 선물도 네. 왕창 예. 싣고 다니. 선물을 하면 복을 선물하는 거다. 메리 크리스마스.